오늘의 사연을 읽어볼까요? 역대급 막장 사연이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까먹지 않았죠? 시작해볼게요. 결혼 3년차. 남편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다 못해 이혼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서 잠도 안 오고 주절주절 생각나는 몇 가지만 적어봐요.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를 보거나 하면 흥분해서 욕을 상대방이 다 들리게 크게 하고 그냥 넘어가질 못해요. 상대방이 욕을 듣고 시비가 붙어 싸운 적 여러 번 있어요. 같이 운동을 하려고 헬스를 끊으러 갔는데 결제하시는 분이 현금으로 하면 몇 프로 할인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주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거 다 불법이라며 어디다 전화를 해서 신고해요. 제가 꽃집을 하는데 바로 옆 건물에 식당이 2개 있어서 가끔 점심시간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우리 가게 앞쪽에 불법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러려니 하는데 남편이 어쩌다 보게 되면 바로 불법 주차로 신고를 해버리네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크게 난 적도 있었어요. 같이 재래시장에 갔다가 그 안에 분식점에서 순대 떡볶이 먹고 계산할 때 카드 안 된다 하니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를 또 바로 신고해요. 그거 신고하고 차로 가는 길에 시장 밖에 노점상도 죄다 신고하고 옷 사러 가서도 현금 무대 써 있는 거 보고 계속 불편해하길래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렸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 명품 옷 짝퉁을 파는 거를 보더니 결국 또 신고해요. 지인 가게였는데 자주 시켜 먹는 중국집이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배달도 하시고 단골이라고 종종 서비스도 챙겨주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헬멧을 안 쓰고 배달하는 걸 목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동네 자주 가는 슈퍼에서 봉투값 안 받고 담아줬다고 신고해서 미안해서 그 슈퍼 가지도 못해요. 원래 봉투값 받으시는데 구매 금액이 10,000원 딱 맞게 떨어져서 그날만 안 받으셨던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다 못해 택시 앞을 막고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다고 좀 태워주시면 안 되냐고 했고 마침 조금만 가면 병원이고 우리도 그 방향이라 합승을 했어요. 그분은 아파서 식은땀 흘리면서도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내리자마자 번호판부터 찍더니 합승 불법이라며 또 신고하네요. 제발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봐도 왜 그래야 하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고 대화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네요. 이건 오늘 있었던 일인데 이 동네 폐지주로 다니는 노부부가 계신데 이분들이 우리 아파트 빈병 분리수거하는 통에서 병을 좀 꺼내가시는 걸 남편이 발견한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또 씩씩거리면서 신고하더라고요. 관리실에도 전화해서 따지고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화를 내니까 너처럼 물러터져서 세상 어떻게 사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결국 대판 싸웠죠. 연애 때는 저런 모습 전혀 안 보여서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니 매사에 저런 식이라 너무 정이 떨어지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댓글입니다. 내 남편도 아닌데 나도 정 떨어지네. 어우 저도요. 정도 없는데 정 떨어짐. 와 저건 신고 정신이 투철한 게 아니라 그냥 쌈딱아니야. 이것도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로만. 이상하게 정의롭지 않고 비겁해 보이네요. 저는 글만 읽어도 질리네요. 근데 남친도 아니고 남편이라니 끔찍하다. 그니까요. 자꾸 따봉을 여러 번 눌리게 되네. 진저리 쳐진다.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어. 글 읽고 육성으로 욕 나왔어요. 아픈 사람 합승 부부는 아예 택시를 태워줄 말던가 태우고 신고하네.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요. 나도 모르게 내 남편으로 대입해서 보게 됨. 숨 막혀서 어딜 같이 가지를 못하겠네. 남편 사회생활은 하나요? 물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만 너무 과해요. 인간이 로봇도 아닌데 어찌 저렇게 살지? 피가 없는 사람 같네. 정말 재수 털리네요. 다른 건 그러려니 넘겼는데 배 아픈 사람 합의하에 합승해서 병원 내려준 것도 번호판 찍어 신고라니. 인간이 덜 되었네요. 저거 사회성 심하게 떨어지는 정신병구예요. 연애 때는 숨긴 거 보면 자기도 저런 모습이 사람들한테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결혼 후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맞다고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님한테 충고질까지. 이제 자기가 님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
사회성 결여된 서열 따지는 찌질이에요. 애한테 저런 아빠 있으면 애 100% 사회에 적응 못하고 삽니다. 혹시 어디 동네 사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긴 얼씬도 안 하게. 그리고 님이 좀 데리고 살아줘요. 방생하면 다른 사람만 힘들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작은 도움 주고 자기가 돈 받고 이런 걸 신고하는 게 세상 잘 사는 방법이라고? 애 없을 때 이혼해요. 생기면 더 골치 아파요. 남편이 신고하는 대상이 폐지 줍는 노인, 지인가게, 호의 베풀던 단골집 사장. 저거 나중에 100% 님이랑 처가해도 그래요. 이혼이 시급해 보이네요. 계속 같이 살면 안 해본 친정가족들이 당할 듯요. 이게 소름인 거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는 이웃한테도 저런다는 게 진짜 나이 들면 더 심해질 거예요. 소름 돋네요. 불법 주차, 현금 거부 등 몇 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봉투 받아오고 택시 합승하고 신고한 건 본인도 공범인 건데 이건 일부러 걸리길 바란 것 같은 행동인데요. 고칠 수 없어요. 애 키우고 하다 보면 더 피곤해질 것들 투성인데 가족 모두 피곤해져요. 와이프가 자영업하는 사람인데 저러면 나중에 큰일 나죠. 적성 살려서 금감원, 감사원, 검사, 경찰 등 할 수 있음 데리고 사시고요. 약자만 골라서 저러는 행동은 세상 찐따죠. 자기 허물은 못 보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는 사람, 고발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랑 평생 어떻게 살아요? 컴플렉스 가득에 자존감이 바닥인데 그거 못하게 하면 님을 드들 볶을걸요? 글쓴이가 어떤 심정인지 100번 1000번 알고 이해 갑니다. 글쓴이 선택을 응원할게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독했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욕을 먹는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 걸 보니 일말의 정도 남지 않은 게 분명한 듯 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추가하자면 다행히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은 자영업자예요. 직장 잘 다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했고 그 후 감사하게도 시댁 도움으로 제가 아는 꽃집 근처에 남편도 작은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연애 때는 남편의 저런 모습을 왜 몰랐냐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연애 때는 지하상가 출구에 김밥 파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먹지도 않을 김밥을 잔뜩 사기도 했던 남자였어요. 이때도 할머니께 여기서 장사하는 거 불법입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눈치를 채지 못한 제 두 눈이 원망스럽네요. 원칙주의자 성향이 있구나 정도만 느꼈지 내 눈으로 누군가를 신고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인간인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처음 유난 떤다 느꼈던 사건은 제가 하는 꽃집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전단 배포 알바를 써서 돌릴 때였어요. 남편은 계속 전화로 참견하면서 전단지는 사람에게 직접 나눠줘야 해. 혹시나 그거 남의 차나 집에 붙이면 전부 불법이고 과태료 무는 거 모를까봐 전화했어. 알바가 몰래 뿌릴 수도 있으니까 잘 알려줘. 라면서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알바한테까지 직접 전화했어요. 살짝 피곤해서 짜증나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과태료 물까봐 걱정해주는 거로만 알고 고맙기까지 했네요.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 슬슬 본색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일요일은 쉬고 남편은 일요일에도 장사를 합니다. 보통은 11시쯤 일어나는데 일요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길래 어디 가냐 물으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다던 인간이 갑자기 무슨 교회냐 물으니 씩 웃으면서 나가길래 의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근처를 차로 빙빙 돌면서 불법 주차된 차량 불박으로 다 찍으며 돌아다니느라 교회 간다고 한 거였어요. 아직도 일요일은 알람해놓고 일어나서 꼬박꼬박 교회에 갑니다. 이 근처 교회란 교회는 다 순회한 듯해요. 남들은 남편이 외식하자고 하면 신난다던데 저는 늘 불안에 떨어야 해요. 유명한 먹자골목 한번 갔다가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전부 신고하는 거 보고 충격받은 적도 있고 재작년 여름에 내 친구 부부랑 계곡에 간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린 과일, 간식, 음료 등을 준비했고 친구네가 고기 밥을 준비했었어요. 도착해서 보니 취사 금지라고 크게 써 있었고 어쩌나 하다가 친구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고기 구워 먹는 거 보니 괜찮은 거 아니냐며 우리도 그냥 먹을까 물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그건 불법이라고. 안 돼. 지킬 건 지키며 살자. 라며 또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싸해지려고 해서
제가 백숙이나 먹으러 가자고 남편의 설교를 겨우 끊었어요. 결국 우린 근처 백숙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원두막식으로 한 테이블씩 떨어져 있는 구조였고 옆에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음식 기다리며 고스톱 같은 걸 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차에 가서 한참을 안 오길래 가봤더니 계곡에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 많은데 단속 안 하냐며 민원을 넣고 있네요. 물론 그 고스톱 치시던 분들도 전부 신고하고. 이날 이후로는 부부 동반 모임이나 여행은 절대로 안 가리라 다짐했어요. 가장 크게 싸웠던 사건도 적어볼게요. 어릴 적 친정아버지가 소주 한 잔 걸치시면 전기구이 통닭을 사들고 오셨던 추억이 있어요. 트럭에서 파는 전기구이 통닭 요즘은 보기 힘든데 우리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매주 목요일마다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팔고 계셔서 목요일만 이쪽에 온다고 들었어요. 한 번씩 먹고 싶어서 목요일을 기다렸다가 사 먹고는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트럭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오셨나? 하면서 나가는데 남편 전화가 옵니다. 통닭 아저씨 오셨나 나가보는 길이라니까 어차피 가도 없다고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일찍 들어갈 테니 치킨 시켜 먹자면서. 설마 그 아저씨도 신고한 거 아니지? 했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거기서 장사하는 거 불법이야. 얘기를 해도 계속 장사하길래 신고했지. 이러는 거예요. 이날은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쌍욕까지 퍼붓고 싸웠어요. 어떤 심정이었냐면 그렇게 한바탕 싸운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입 벌리고 퍼자는 남편 얼굴을 보니 두 번 다신 신고 못하게 그 입을 용접기로 봉인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이랄까? 글로 다적자면 책 한 권은 나올 만큼 남편의 신고 업적은 차고 넘치지만 적으면서 다시 또 스트레스 받고 읽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듯하니 이만 적을게요. 상담을 받아보라는 조언이 많던데 이미 여러 번 설득을 해봤으나 자기가 하는 일은 전부 옳다는 그 확고한 신념이 설득이 되질 않네요. 저렇게 신고하는 사람도 세상엔 필요하다는 댓글도 제법 있던데 옆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신고에 꼽혀 사는 남편을 바라보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어쩜 그리 지치지도 않고 신고할 일들을 찾는지 그 때문에 큰 싸움이 여러 번 나다 보니 아파트에도 가게 근처에도 소문이 다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누가 찾아와 보복할까 겁도 나고 이혼만이 답인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 하소연하듯 적어본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욕도 해주셔서 막힌 속이 뚫리는 기분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입니다. 건전하게 불법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저거 남들 엿드시게 해놓고 즐기고 있는 거임. 근처 교회 순회하면서 주차 위반 신고라니 일종의 게임처럼 총싸대고 있는 거지. 벌금 과태료 내며 아까워할 사람들 상상하면서 신나는 거임. 인간이 아님. 생계수단인 사람들 신고한 건 진짜 재수없음. 근데 정의감이든 엿먹기 하든 일요일마다 교회 근처 불법 주차 신고한 건 잘했다 생각함. 일요일만 되면 차 하나도 지나가기 어렵게 지들 편하자고 막대는 인간들은 벌금 좀 맞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음. 남의 집 대문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주차해놓고 겨우 나와서 차 빼달라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받을 때까지 수십 통하면 겨우 받아서 예배 중이라 지금 못 빼준다는 인간들이 하나 둘이 아님. 근데 이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님 꽃집 옆에 남편 가게도 있다면서요. 이혼했다고 생계수단인 가게를 막 옮길 수도 없는 건데 그럼 이혼하고도 얼굴 매일 봐야 되는 건가요? 조심하세요. 이제 이혼하고 나면 전 남편이 님 일거수일투족 전부 따라다니며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과태료 물러가는 모습 보면서 희열에 차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와 소름. 쓰니님 글만 보고는 이혼하셔야겠다만 생각했는데 님 댓글 보니 이혼하면 여기저기 트집 잡아 신고하며 충분히 괴롭히겠어요. 지나친 신고 정신을 돈 없고 기술 없어 노점으로 근근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불법하며 잘 사는 정치인, 권력 있는 사람한테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저라면 못 삽니다. 통닭 이야기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네요. 하다하다. 와, 저건 소패급임.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척 교회 돌면서 신고했다는 거 보며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의 티는 엄청 크게 보고 본인에게만 관대한 그야말로 곁에 두면 안 될 사악한 인간이네요. 남편분에겐 죄송하지만 님 남편 같은 분 때문에 세상이 더 팍팍해지고 사람 간의 정도 점차 식어가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그리 당당하면 연애 때 안 숨겼지. 그거 하나만으로 남편은 정당성이 없음. 진짜 궁금하네요. 연애 때는 왜 본색 안 드러냈는지. 이혼 잘하세요. 이건 그냥 남편이 결혼하고 알고 보니 정신질환자였던 건데 스니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분 지금이라도 진로를 다시 잡아보시는 게 생각보다 엄청 부지런하시네. 그러게요. 순경했으면 실적 잘 나오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니 엄청 이쁨 받았겠네. 차라리 순경시험이나 소방직 시험을 쳤다면 좋은 쪽으로 승화시켰을 수도. 근데 같이 일하는 상사 동료는 말 안 통해서 미칠 수도. 계곡에서 취사하는 거 금지니까 하지 말자고 한 부분만 정상인 같고 나머지는 너무 심하네요. 교회에 다들 불법 주차하는 거 아는데 그게 힘들면 관할 관공서에나 한번 말하고 말지 하나하나 사진 찍어가며 신고한다? 할 일 되게 없는 사람인가 보다. 어쩌다 저런 사람이랑 이혼하시고 새삼 사시길 빌어요. 나는 솔직히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교회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인도 위에서까지도 차 대놓고 통행 방해하는 거 많이 봤어서. 그리고 민식이 사고 터진 것도 애초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운전자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서 갑작스러운 사고에 바로 대처하기 힘들었던 거임. 불법 주차 진짜 위험함. 계곡도 화재 위험이 있는데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 라는 생각은 위험해 보임. 전기구이 통닭도 사업자 등록 낸 것도 아니니까 현금만 받으면서 탈세하고 위생을 믿을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보상 받을 수도 없음. 첫 줄에 나는 솔직히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제외하고 네 말이 다 맞음. 근데 저렇게 신고하고 다니는 게 제정신으로 보여? 신고 중독자 마냥 시도 때도 없이 저러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닐런지. 아픈 사람 도와준 택시기사도 합승으로 신고하고 공병 팔아 생활하는 노인들까지 신고하고 알람까지 해놓고선 불박 촬영 다니며 신고에 집착하는 건 병이죠. 저 에너지를 좀 더 큰일 하는 데 쏟으면 좋으련만. 그럼 신고 안 하는 게 제정신이냐? 신고가 문제인가 불법이 문제인가 간단한 질문 답도 몰라? 남편이세요? 대댓글 뭐야? 그럼 저 남편 같은 배우자 만나서 맨날 간 쫄리면서 살아봐라. 적당한 선이라는 것을 모르네. 법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게 좋지.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 절대 없다. 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법 어기고 사는데. 솔까 남편 잘못한 거 없고 너도 나도 불법 편법이 용인되는 세상에 필요하기도 한 사람임. 하지만 내 주변에 있으면 피곤해서 같이 다니거나 친하게는 못 지내겠음.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네. 그래, 물론 신고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그런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본 것도 아니고 일부러 거기 가서 일일이 신고하고. 근데 그게 마냥 투철한 신고정신, 준법정신 이런 예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베베 꼬여서 그러는 걸로 보이니까 못돼 처먹어 보이는 거임. 불법 신고해야 한다는 강박증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 기분까지 망쳐가면서 설교하고 와이프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데 그럼 와이프는 저걸 다 이해해주고 오구오구 우리 신랑 멋져 해암? 불법 주차는 그렇다 쳐도 먹고 살자고 김밥 싸서 거리에 나온 할머니를 뭐라 하냐?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생계 때문에 그러나 보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그냥 악성 민원인일 뿐. 당신 같은 인간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세상은 깨끗하겠지만 대신 각박한 세상이 되겠죠. 공감 능력이 없는 것도 자랑은 아닌 듯요. 그리고 생계가 달린 어르신들이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당신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신고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자주 신고하는 건 병 수준임. 아니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신고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일부러 신고하려고 알람 맞춰놓고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게 또라이 아니면 뭐야? 우리 아버지가 님 남편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너무 공감합니다. 어딜 가든 싸움 나고 분위기 험악해지고 진짜 가족 입장에선 돌아버려요. 그리고 원칙주의자들은 사소한 거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스타일이라 절대 성공 못합니다. 돈도 못 벌고 항상 분위기만 험악해지고 가족들만 힘들어요. 그렇게 정의 구현하고 싶으면 혼자 살면서 하라 그래요. 왜 가족들까지 고생시켜요? 저건 신고정신이 투철한 게 아닌데? 그냥 사람들 엿먹이는 거 좋아하는 거지. 누가 일요일마다 교회 순찰하며 신고함? 파파라치 하기 딱 좋은 성격이네.
아마 월 수입으로 저런 신고 포상금이 괜찮으면 전문적으로 장비까지 구비하고 신고해서 포상금 먹을 위인이네. 저렇게 하는 본인은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위반한 적이 없나 봐요. 나 같으면 정 떨어져서 못 사는데 진짜 이혼이나 가능할까 싶고 이혼하면 100% 보복 들어온다에 한 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입니다. 서로 한 달 용돈 40만원씩 각자 통장에 넣고 그 외의 모든 돈은 공용통장에 생활비 적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 지갑을 갖고 다니는 편이고 저는 팩트, 립스틱, 휴대폰 정도만 들고 다니고 지갑은 화장대 서랍에 놔두고 다닙니다. 결제는 휴대폰으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최근 제 생일에 남편이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선물해줬습니다. 꽃바구니 81,000원, 케이크 34,000원, 결제를 제 용돈 카드로 했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꽃집과 빵집에 들러 예쁜 꽃과 맛있는 케이크를 사준 건 고맙지만 선물을 할 거면 본인 돈으로 하지 멋대로 내 돈을 쓴다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가니 위에 것들을 건네는 남편에게 저렇게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최소한으로 쓰며 용돈을 모으는 중이라서 고마운 마음보다는 아까운 게 더 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껏 생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왔더니 고맙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네 카드 쓴 게 더 중요하냐? 계산적으로 살지 마.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케이크와 꽃을 그대로 두고 그냥 자러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꽃은 쓰레기통, 케이크는 자기가 다 먹어놨더라고요. 작년 남편 생일에는 생일상은 생활비 통장에 돈으로 음식을 차려줬고 케이크 포함 생일 선물은 제 용돈 모아서 명품 지갑을 사줬습니다. 남편은 이걸 들먹이며 너도 공용통장으로 생일상 차렸으니 내 돈 쓴 거나 마찬가지야. 네가 내 성의를 무시했으니까 앞으로 생일기념일은 챙기지 않기로 했어. 사과할 때까지 너랑 대화 안 해. 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저와 냉전 상태입니다. 사소한 돈이라면 사소할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며칠째 냉전이라서 솔직히 심정으로 지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글입니다. 그 이후 다투다가 남편이 하는 말로는 월말이 다 돼가서 갖고 있는 여윳돈이 없어서 제 돈을 썼다고 합니다. 당연히 용돈 받으면 돈을 돌려주려 했기에 내 돈을 쓴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이 상해서 나중에도 돈을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말에 저는 지금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이혼이란 게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과 마음의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사실 안 될 건 알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려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혼을 고민한다는 게 참 서글프네요. 조언을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결혼 전에는 데이트할 때 돈 똑같이 넣고 대통 만들어서 썼고 돌아다닐 때는 제 차로 다녔습니다. 결혼 후 이런 용돈 방식도 남편이 하자해서 하게 된 거고요. 댓글입니다. 대통남은 역시 결혼해서도 똑같구나. 대통남이 뭐야? 데이트 통장 만들자는 남자. 이래서 대통남 만나지 말란 거야.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저 모양이라 대통을 요구하는 거거든. 쥐돈 한 푼 손해보는 거 싫고 그 와중에 돈이 없고 그런 놈은 연애 비용만 계산하지 않아 절대. 대통 쓰면서 여자차 타고 다녔다는데 그런 놈이랑 결혼까지 하는 패기. 이놈이랑 이혼해도 멀쩡한 놈 만날 수 있을까 싶다. 그래서 언니들이 대통남은 피하라고 뒤에 피날 때까지 얘기하는 거구나. 공용통장도 아니고 상대방 개인카드로 산 걸 선물로 봐야 하나? 이건 뭐 복지관 쌀 훔쳐다가 기부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본인이 다 처먹고 남의 돈으로 생색내고 포식하기라니. 돈 훔쳐서 써놓고 나중에 돌려주려 했기에 훔친 게 아니다? 재밌는 남편이네요. 그냥 정신병구 같음. 사회생활은 가능한지 의심돼요. 남편 그동안 용돈 받은 거 그때그때 다 썼나?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모아두지 않나? 나중에 내가 사고 싶은 거나 개인적으로 쓸 일 생길까봐? 그런데 월말이라 여윳돈이 없었다? 아내 생일이 갑자기 며칠 안으로 확 다가오는 게 아닐 텐데 조금이나마 아내를 생각했다면 생일에 맞춰 선물과 돈을 예상하고 모아뒀겠죠. 핑계라는 게 월말이라 돈이 없다니 그것만 봐도 쓰니는 아내로서 남자에게 그 정도 위치인 겁니다.
내가 먼저인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함께 살자고 결혼했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나머지가 아내라니. 아니, 나머지가 아내도 아니죠. 본인이 어떻게든 주위에 돈을 마련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내 카드로 당당하게 긁고 선물이라고 내미는 꼴이라니. 참 편리하게 사는 남자네요. 남자와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잘 얘기해보시고 무대뽀 벽창 오면 더 길게 볼 거 없어요. 분명 몇 년, 10년, 20년 지나도 비슷한 일로 많은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와,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는 비혼 다짐한다. 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힌 남자가 왜 하나도 없냐?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건 본인 아님? 사랑하는 사람 생일인데도 자기 돈 안 쓰고 선물 그닥인 거 사주고 생색 오지게 내기. 게다가 지성질 지가 못 이기고 꽃은 버리고 케이크는 지가 다 처먹어. 심지어 지가 다 처먹고도 성질만 내. 글만 읽어도 답답한데 저런 뇌 텅텅 빈 굴빈 남자랑 뭐가 좋다고 왜 결혼하셨어요? 진짜 이해 안 되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일 선물을 어떻게 당사자 카드로 긁음. 월말이라고 10만원 운용도 못할 것 같으면 그 전달부터 돈을 미리 모으던가 했어야죠. 다음 달 용돈 쪼개서 메꿀 생각으로 아내 카드를 긁을 게 아니라 그 전달 용돈을 쪼개서 끌고 왔어야지.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금전계획도 똑바로 못 세우나? 변명보소. 와, 대통 쓰고 반반 결혼, 생활비 각출, 맞벌이의 결말이 이렇구나. 진짜 이기적이네. 속이 어쩜 이렇게 시커멓고 날로 먹으려 드는지. 사회생활은 어찌한대요? 아니지, 만만한 여자 사람 아내한테만 저렇게 손해보기 싫어 지지 않고 뜯어먹고 사는 거겠죠. 이놈 저놈 다 똑같으니 돈 많은 게 장땡. 남편 돈 쓰며 취미생활 하는 여자들이 똑똑한 거란 말이 생각나네요. 남의 남편한테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병구 같아요. 저런 사람이랑 몇십 년을 어떻게 같이 살아요? 너무너무너무 싫을 듯. 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전업주부는 남편 돈으로 남편 생일 선물 사는 거네? 뭐래? 누구 덕에 남편이 따뜻한 밥 먹고 깨끗한 옷과 잠자리에 취침하는 건데 남편이 돈 번 건 혼자 번 게 아님. 가사노동을 무임으로 취급하는 저 열하고 무지한 성인지 감수성 좀 키워라. 이런 애 엄마도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드셨겠지? 잉? 깨끗한 밥 깨끗한 옷도 결국 남편 돈으로 사는 건데? 밑된 놈 돈돈거리니 하는 말인데 가사노동도 돈으로 계산해야지. 생활비 제외 월급 200원 넘게 줘야 되고 야근 시킬 거면 야근 수당 따로 챙겨주고. 아, 임신 출산 비용은 훨씬 비싼 거 알지? 씨바지냐? 애 낳는 대가라니. 니 애야 니 애. 썰닭입니다. 사연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어째 녹음이 시원찮네요. 목이 칼칼해서 그런가? 칼칼하니까 칼국수 먹자. 칼국수 없어. 그럼 그냥 국수 먹자. 그래?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셔주세요. 우와. 왜 이래? 드셔주세요. 드셔주세요. 왜 이래? 배가 고파서 배가 많이 고파서. 예. 배고프다. 밥 먹자 이제.